부모님에게 자식은 늘 소중하지만 가끔은 자식이 찾아오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은 순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솔직한 속마음과 자식들이 알지 못했던 이유를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 산책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식이지만 찾아올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힘들어요. 명희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아끼고 모아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평온한 노년이 시작됐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이면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고 나비가 날아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순간이 명희 씨에게는 그 자체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보인 아들의 얼굴에 명희 씨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긴 얼굴이 조금 야위었지만 반가움이 먼저였습니다. 그래, 많이 바빴구나.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 명희 씨는 아들을 위해 얼른 부엌으로 가 밥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집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데 돈이 부족해요. 도와줄 수 있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명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이 덜컹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 얼굴을 가다듬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아끼며 모은 퇴직금이 생각났습니다. 노년에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버팀목이었지만 자식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요구가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명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도 비슷한 부탁을 들었고 그때마다 명희 씨는 자신의 노후를 조금씩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명희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고 설키며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엄마니까 도와줘야 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나를 찾는 건 늘 이런 일일까? 왜 한 번도 그냥 보고 싶어서 온 적은 없는 걸까? 그날 밤 명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떠다녔습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노년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왜 아들이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걱정으로 느껴질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잘못된 걸까? 명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걱정으로 뒤덮이는 순간이 더 많아진 현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집을 떠난 후의 고요함이 더 이상 평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희 씨는 그 고요 속에서 더 큰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며 홀로 아파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생활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딸 가족이 찾아오는 것도 처음에는 행복한 일이었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 가족의 방문은 점점 철수 씨의 일상을 흔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딸은 방문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는 말했습니다. 아빠, 냉장고 텅 비었네요. 뭐 좀 사다 놔야겠어요. 손주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가 장난감을 꺼내 여기저기 흩뜨렸습니다. 철수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좀 해라. 아빠는 그냥 이렇게 조용한 게 좋은데. 그날 하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딸이 요리를 하는 동안 철수 씨는 손주들과 놀아주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가족이 떠난 뒤 집안을 둘러보던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닥에는 장난감 조각이 흩어져 있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초대한 건데도 이렇게 피곤할 줄이야. 철수 씨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더 이상 평온함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찾아올 때는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정자 씨는 명절이 되면 분주해집니다. 딸과 사위가 찾아올 때마다 정자 씨는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딸은 늘 전화로 밝게 말했죠. 엄마, 명절에 갈게요. 뭐 좀 준비해놔요. 그 말이 끝나면 정자 씨는 장을 보고 청소를 하며 하루 종일 손이 바빴습니다. 딸과 사위가 오면 정자 씨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왜 엄마가 뭘 준비했는지 궁금하기는 해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걸까? 식사가 끝난 뒤에도 딸과 사위는 당연히 소파에 앉아 쉬기만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정자 씨가 건넨 반찬통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러나 그 말에서 진심을 느끼기 어려웠던 정자 씨는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날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내 시간과 공간을 지키고 싶어요. 명희 씨는 아침에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에 빛나는 꽃들을 보며 느긋하게 차 한 잔을 즐기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이런 평온한 일상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오는 것이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로 대화가 시작될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에만 응해야 하는 걸까? 명희 씨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공간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서글퍼졌습니다. 정원을 돌보는 시간은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걱정거리와 혼란뿐이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철수 씨도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딸 가족이 방문한 날,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흩뜨리고 주방에서는 딸이 음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내 집이 이렇게 시끄러울 필요가 있을까? 철수 씨는 자신의 소파에 앉아 쉬고 싶었지만 손주들이 차지한 거실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방문이 기쁨보다는 피곤함으로 남게 되면서 철수 씨는 점점 딸 가족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려만 있어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자 씨는 명절 준비를 하며 딸 가족을 맞이할 생각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이 준비한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며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자 씨는 딸이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온다면, 아니면 그저 음식을 먹으며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해준다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질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식들이 방문할 때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이죠. 손주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정리를 하거나 딸이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라도 도와준다면 방문은 피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엄마, 저희가 반찬 좀 싸가도 될까요? 라는 한마디조차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게 만드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감사의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선물을 들고 오는 배려가 관계를 얼마나 달라지게 만드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방문이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바뀌게 되겠죠. 부모님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헌신하고 희생하셨지만 그들의 삶도 우리가 존중해야 할 고유한 세계입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자식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며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입니다.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혜 씨의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요가와 독서 모임에 다니며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지혜 씨는 자주 어머니에게 연락도 없이 찾아가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들렀어요. 뭐 먹을 거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딸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혜 씨가 갑자기 방문할 때마다 요가 모임을 취소하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미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일정을 마음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건가?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방문 전날 간단히 일정을 확인하거나 어머니의 계획을 먼저 물어봐 준다면 훨씬 덜 필요할 텐데 말이죠. 부모님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식들이 그들의 일상과 공간을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시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배려한다면 관계는 훨씬 건강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감사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꼭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곤 하죠. 유진 씨는 명절에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저 엄마, 명절 음식은 준비됐어요 라는 말만 하고 갔죠.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조언을 듣고 작은 선물을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유진 씨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제철 과일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사왔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케이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다는 듯 앉아 식사를 하고 가던 딸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을 크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민호 씨가 있습니다. 민호 씨는 부모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가 설거지하시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설거지를 도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설거지랑 뒷정리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아들. 이런 건 처음이네.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바꿉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거나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행동은 부모님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는 작은 관심과 감사의 표현으로 방문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엄마, 이번엔 제가 장봐 갈게요. 아빠, 이번엔 제가 요리해 볼게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쌓여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고 따뜻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만큼이나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감사일 것입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행동이 부모님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더 따뜻한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깊이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노후 산책, 다음 시간에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